안녕하세요. 기회균형 전문 전환점 컨설팅입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정시 농어촌전형을 선발하는 대학과 세부 학과 모집군 수능 반영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확인해볼 대학교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서강대, 중앙대, 경희대, 시립대, 한국외대, 이화여대,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숭실대, 세종대, 아주대, 광운대, 한국항공대, 한양대 에리카, 성신여대, 인천대, 상명대, 한국외대 글로벌, 동덕여대, 삼육대, 한국공학대, 고려대 세종, 홍익대 세종, 계명대 29개의 대학을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대학과 학과를 세부적으로 확인할 순 없고 전체적으로 빠르게 말씀드려 볼 텐데 필요하신 분들은 동영상을 일시정지하시고 따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대학교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사회과학대학 7명, 공과대학 17명, 농업생명과학대학 12명처럼 주로 여러 모집 단위를 통합하여 선발하는 모집 방식으로 선발을 하지만 인문계열, 간호대학, 경영대학처럼 하나의 모집 단위에서 선발하는 학과도 존재합니다. 모집군은 나군에 위치해 있으며 인문계열은 제2외국어 또는 한문을 필수 응시해야 지원이 가능하며 자연계열은 미적분, 기하, 과탐 2과목을 응시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연계열을 확인해 보시면 자연 1, 2로 나눠져 있는데 자연 2는 물리나 화학 과목을 하나 이상 응시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모집 인원을 확인해 보시면 7명 이내, 2명 이내, 1명 이내, 3명 이내, 4명 이내처럼 모집 단위마다 최대 선발 가능한 인원을 명시해 두고 있으니 최대 선발 인원을 꼭 확인하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를 지원하려는 학생들 중 인문계열의 경우 제2외국어나 한문을 응시만 하면 되는 줄 아는 학생들이 있는데 해당 과목 또한 등급별로 감점을 적용하기 때문에 단순히 응시만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자연계열은 과탐 2 과목 응시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데 과탐 1, 2 과목 조합 시 3점, 2, 2 과목 조합 시 5점의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단, 지구 1, 2, 화학 1, 2처럼 같은 분야 응시 시 인정되지 않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학과에서 수능 100%를 반영하지만 사범계열과 수의예과, 의예과는 1차 합격 후에 면접까지 준비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세대학교입니다. 연세대학교는 여러 모집 단위를 통합하여 선발하는 계열별 모집 방식으로 선발하는 대학이며 인문계열은 40명, 자연계열은 36명을 선발합니다. 또한 통합계열은 3명을 선발하고 의예과, 치의예과, 약학과는 각각 하나의 모집 단위로 학과별 모집 방식으로 선발하는 대학입니다. 모집군은 가군에 위치해 있으며 필수 반영 영역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인문계열은 사회탐구 응시 시, 자연계열은 과학탐구 응시 시 3%의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모집 인원을 확인해 보시면 학과마다 최대 선발 가능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원하실 때 꼭 내가 지원하려는 학과의 최대 선발 가능 인원을 확인하시고 지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한국사 반영 방법이 기존의 가산점에서 감점으로 바뀌었으니 전년도 입결을 확인하실 때 주의하시길 바라며 의예과의 경우에는 1차 합격 이후에 면접까지 준비해야 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고려대학교입니다. 고려대학교는 하나의 모집 단위마다 학생을 선발하는 학과별 모집 방식으로 선발을 하는데 평균 모집 인원이 2명에서 3명으로 적은 편에 속합니다. 모집군은 가군에 위치해 있으며 자연계열의 경우 과탐 2과목을 응시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서울대학교와 마찬가지로 같은 분야 1, 2는 인정하지 않으며 의과대학의 경우 1차 합격 후에 면접까지 준비해야 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다음은 한양대학교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양대학교 또한 학과별 모집 방식으로 선발하는 대학이며 모집 인원을 확인해 보시면 최소 1명에서 최대 6명까지의 인원을 선발합니다. 모집군은 가군과 나군에 위치해 있으며 필수 반영 영역은 없습니다. 탐구 가산점 같은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목별 난이도를 고려하여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서강대학교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강대학교는 계열별 모집 방식으로 선발한 대학이며 인문계열은 32명, 자연계열은 19명을 선발을 합니다. 모집군은 나군이며 필수 응시 및 반영 영역은 없습니다. 또한 서강대학교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 과목 4개의 영역 중 3개의 영역이 합이 9등급 이내, 한국사는 4등급 이내의 수능 최저가 존재하며 자연계열은 탐구 2과목 응시 시 한 과목에 하나여 0.5점의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학과별 최대 선발 가능 인원을 명시해 두었으니
지원 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대학교입니다. 중앙대학교는 학과별 모집 방식으로 선발하는 대학이며 모집군은 가군, 나군, 다군을 모두 선발합니다. 필수 반영 영역은 없으나 인문대학은 사탐 응시 시 5%의 가산점을, 자연계열은 과탐 응시 시 5%의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중앙대학교는 다군에 위치한 대학 중 입결이 가장 높은 대학이기 때문에 중앙대학교 다군 지원자는 안정지원으로만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경희대학교입니다. 경희대학교 또한 학과별 모집 방식으로 선발하는 대학이며 모집 인원을 확인해 보시면은 1명에서 5명 사이의 인원을 선발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집군은 가군과 나군에 위치해 있으며 인문계열은 사탐, 자연계열은 과탐 응시 시 탐구 변환 표준 점수에 4점씩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다음은 서울시립대학교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도 학과별 모집 방식으로 선발하는 대학이며 평균 모집 인원이 1명으로 매우 적은 인원을 선발하는 대학입니다. 모집군을 확인해 보시면 도시행정학과는 가군에 위치해 있고 나머지 학과는 전부 나군에 위치해 있으며 자연계열을 확인해 보시면 자연 1, 2 계열은 미적 기하를 필수로 응시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인문계열은 사탐 2과목 선택 시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자연계열은 과탐 2과목 선택 시에 7%의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다음은 한국외국어대학교입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는 계열별 모집 방식으로 선발하는 대학이며 인문계열에서 총 50명의 인원을 선발합니다. 모집군은 나군에 위치해 있으며 학과마다 최대 선발 가능 인원을 명시해 두었기 때문에 지원 전에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는 계열별 모집 방식으로 선발하는 대학이지만 사범대학과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는 학과별 모집 방식으로 선발합니다. 인문계열은 49명, 자연계열은 39명을 선발하며 모집군은 가군, 나군, 다군 전부 존재하지만 가군에는 사범계열만 존재하고 다군에는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 한 학과만 존재합니다. 필수 반영 영역은 없으나 자연계열은 과탐 한 과목당 변환 표준 점수의 6%의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건국대학교입니다. 건국대학교 정시농어촌전형은 작년에 신설된 대학이죠. 건국대학교는 학과별 모집 방식으로 선발을 하는 대학이며 모집군은 가군, 나군, 다군 모두 선발하지만 다군에는 인문계열, 자연계열에서 한 학과씩만 선발을 합니다. 모집 인원은 1명에서 6명 사이의 인원을 선발하며 필수 반영 영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동국대학교입니다. 동국대학교는 학과별 모집 방식으로 선발하는 대학이며 2024학년도까지는 가군, 나군에서만 선발을 하였으나 2025학년도엔 다군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나 3개의 학과밖에 선발하지 않으므로 지원하실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필수 반영 영역은 없으나 자연계열에서는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보시면 과탐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도 있고 수학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도 있고 수학과 과탐 모두 가산점을 부여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한 학과로 지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홍익대학교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익대학교는 학과별 모집 방식으로 선발하는 대학이며 모집 인원을 확인해 보시면 경영학부와 전자, 전기공학부를 제외하면 많은 편은 아닙니다. 모집군은 다군에 위치해 있으며 자연계열은 미적분과 기하를 필수로 응시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홍익대학교 또한 다군에 위치한 몇 안 되는 대학 중 하나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매우 높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빠르게 넘기고 있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동영상을 일시정지하시고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숭실대학교입니다. 숭실대학교도 학과별 모집 방식으로 선발하는 대학이며 모집군은 가군, 나군, 다군 모두 선발을 합니다. 필수 반영 영역은 없으나 자연계열에서는 미적 기하, 과탐 응시 시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과학탐구는 한 과목당 2.5%의 가산점을 주는 것은 동일하지만 자연계열 1은 수학에서 7%의 가산점을, 자연계열 2는 수학에서 5%의 가산점을 부여하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하여 지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종대학교입니다. 세종대학교는 하나의 모집 단위마다 학생을 선발하는데 학과 단위로 선발하는 곳이 있고 계열 단위로 선발하는 곳이 있습니다. 두 모집 단위 간 선발하는 인원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필수 반영 영역은 없으나 자연계열은 미적 기하, 탐구 응시 시 3%에서 5%의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3%를 부여하는 학과도 있고 5%를 부여하는 학과도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하신 후에 지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아주대학교입니다. 아주대학교는 학과별 모집 방식으로 선발하는 대학이며 모집 인원을 확인해 보시면 1명에서 6명 사이의 인원을 선발합니다.
모집군을 확인해 보시면 메디컬 계열과 자유전공학부는 나군에 위치해 있으며 이외의 다른 학과들은 전부 다군에 위치해 있습니다. 필수 반영 영역은 없으나 자연계열은 미적 기하, 과탐, 응시 시 3%의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전 모집단이 수능 100%를 반영하지만 의학과는 수능 95%, 면접 5%로 면접 또한 잘 준비해야겠습니다. 다음은 광운대학교입니다. 광운대학교는 2025학년도 정시 특별전형을 선발하는 대학 중 유일하게 여러 전형을 통합하여 기회균형 전형으로 선발하는 대학입니다. 해당되는 전형은 농어촌,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국가보훈 대상자, 특성화고 졸업자 전형에서 2025학년도부터는 자립지원 대상자 전형이 추가되었습니다. 광운대학교는 학과별 모집 방식으로 선발하는 대학이며 모집군은 가군, 나군, 다군 모두 선발을 하지만 나군은 인문계열 중 3개의 학과만 위치해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모집 인원은 학과별 모집 방식으로 선발하는 다른 대학교 대비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필수 반영 영역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연계열에서 미적 기하, 과탐 응시 시 3%의 가산점을 부과합니다. 다음은 한국항공대학교입니다. 한국항공대학교는 학과별 모집 방식으로 선발하는 대학이며 모집군은 가군, 나군, 다군을 모두 선발하지만 다군에는 자연계열에서 한 학과만 선발합니다. 모집 인원을 확인해 보시면 2명, 4명처럼 적은 인원을 선발하는 곳도 있고 AI융합대학, 공과대학처럼 많은 인원을 선발한 학과도 존재합니다. 필수 반영 영역은 없으며 항공경영대학을 확인해 보시면 이학 적성과 사회 적성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사회 적성을 제외하고 모든 학과에서 과탐 응시 시 5%의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또한 학과별 모집 방식으로 선발하는 대학입니다. 모집군은 가군과 나군에 위치해 있으며 모집 인원은 최소 1명에서 7명까지의 인원을 선발합니다. 필수 반영 영역은 없으나 자연 1계열과 보험 계리학과는 과탐 응시 시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인문계열은 사탐 응시 시 3%의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성신여자대학교입니다. 성신여자대학교는 계열별 모집 방식으로 선발하는 대학이며 인문 첨단 계열에서 15명, 사범 계열에서 5명, 사회 계열에서 24명, 첨단 자연 계열에서 20명을 선발을 합니다. 모집군은 가군과 나군에 위치해 있고 학과별로 최대 선발 가능 인원을 정해놓고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반영 영역은 간호학과를 제외하면 없습니다. 성신여자대학교는 정시 일반 전형에서 자연계열 지원 시 과탐 한 과목에 하나여 10%의 가산점을 부여하지만 농어촌 전형은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한국사도 2등급부터 점수 차이가 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대학교입니다. 인천대학교도 학과별 모집 방식으로 선발하는 대학이며 모집 인원이 평균 1명으로 매우 적은 편에 속합니다. 모집군은 가군과 다군에 위치해 있으며 자연계열은 과탐을 필수로 응시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인천대학교는 한국사 영역에 대한 감점, 가산점이 없기 때문에 응시만 하시면 됩니다. 상명대학교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명대학교는 계열별 모집 방식으로 선발하는 대학이며 인문계열은 27명, 자연계열은 25명의 인원을 선발합니다. 모집군은 나군에 위치해 있으며 학과마다 최대 선발 가능 인원을 명시해 두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탐구는 한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이고 필수 반영 영역은 없으나 자연계열은 미적 기하, 응시 시 10%의 가산점을, 과탐 응시 시 5%의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 캠퍼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 캠퍼스는 계열별 모집 방식으로 선발하는 대학이며 인문계열은 35명, 자연계열은 16명의 인원을 선발을 합니다. 모집군은 다군이며 학과마다 최대 선발 인원을 명시해 두고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인문계열의 경우는 한국사에 가산점을 부여하지만 자연계열의 경우는 응시만 하면 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동덕여자대학교는 학과별 모집 방식으로 선발하는 대학이며 모집 인원은 대부분 2명에서 3명의 인원을 선발하지만 경영융합학부의 경우 7명의 인원을 선발합니다. 모집군은 나군과 다군에 위치해 있으며 필수 응시 영역은 없고 탐구는 한 과목을 반영합니다. 자연계열의 경우 미적, 기하 응시 시 10%의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인문사회 문화학부를 보면 국어, 수학 중에 우수한 영역 순으로 35%, 25%씩 반영한다는 점 참고 바라겠습니다. 삼육대학교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육대학교는 학과별 모집 방식으로 선발하는 대학이며 학과별 선발 인원이 3명 이내로 소수의 인원을 선발합니다. 모집군은 가군, 나군, 다군 모두 선발을 하지만 나군에는 약학과만 존재합니다.
삼육대학교의 수능 반영 방법은 조금 특이한 편인데 국어, 수학, 탐구, 영어 중 높은 순으로 40%, 30%, 20%, 10%를 반영합니다. 또한 한국사를 100분위로 환산하여 탐구 한 과목 대신 대체가 가능한데 등급별 한국사 환산 점수를 확인해 보시면 1등급 98, 2등급 95, 3등급 92로 등급별 적용 100분위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리하게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자연계열에서 미적 기하 응시 시 5%의 가산점을 부여하며 약학과는 과학탐구도 3%의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한국공학대학교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공학대학교 또한 학과별 모집 방식으로 선발하는 대학이며 학과마다 2명에서 4명 사이에 인원을 선발합니다. 모집군은 가군, 나군, 다군 모두 선발을 하며 탐구는 한 과목을 반영합니다. 필수 반영 영역은 없으며 전 계열, 미적, 기하, 응시 시 10%의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한국공학대학교는 2024학년도까지 한국사 영역에서 가산점을 부여했으나 2025학년도부터는 한국사 등급에 따른 감점 가산점 폐지로 응시만 하시면 됩니다.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는 학과별 모집 방식으로 선발하는 대학이며 학과별 선발 인원이 적은 편에 속합니다. 모집군은 가군, 나군, 다군 모두 선발을 하며 자연계열은 미적 기하, 과탐을 필수로 응시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한국사는 응시만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또한 학과별 모집 방식으로 선발하는 대학이며 모집군은 다군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연계열은 학과마다 1명의 인원을 선발을 하고 인문계열은 상경학부 4명, 광고홍보학부 2명의 인원을 선발합니다. 자연계열의 경우 미적 기하를 필수로 응시해야 지원이 가능하며 인문계열 수능 반영 방법을 확인해 보시면 국어, 수학 중 한 과목을 택하여 40%를 반영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계명대학교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명대학교는 의예과, 간호학과, 약학부 이렇게 3개의 학과만 선발을 하며 학과마다 3명의 인원을 선발합니다. 모집군은 다군이며 의예과, 약학부는 미적 기하, 과탐을 필수로 응시해야 지원이 가능하고 간호학과는 필수 반영 영역이 없는 대신에 과학탐구 응시 시 5%의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여기까지 2025학년도 정시 농어촌전형을 선발하는 대학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5학년도 정시는 수능 응시 인원 증가, 의대 정원 증가, 반수생 비율 증가, 대학별 필수 응시 영역 해제와 탐구 통합 표준 점수 반영으로 인한 사탐 응시 비율 증가, 수능 난이도 이슈 등 여러 측면을 종합하여 계산해 보았을 때 예년에 비해 입시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만큼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셔야 하고 그에 따른 입시 경향 분석도 필요하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님들은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입시 준비를 통해 성공적인 입시를 치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환점 컨설팅이었습니다.